친절한 시사, 시원한 통찰,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네, 3부에서 굵직굵직하고 중요한 이슈들이 계속해서 인터뷰를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잘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바른미래당의 비당권파 세력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 일명 변혁이 어제 창당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켰죠. 새로운 보수야당으로 수도권과 청년층을 끌어당기겠다, 이런 포부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변혁의 움직임 과연 야권 재편에 어떤 영향을 갖게 될지 궁금합니다. 바른미래당의 분당 사태를 가장 가까이서 보고 계시는, 또 가장 객관적으로 보고 계시는 바른미래당의 이상돈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변혁 요즘 바쁘시겠어요? 복잡하고. 복잡하지 않습니다. 네. 네. 변혁은 그 신당의 정체성과 전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수도권에 잡고 청년이 주도하고 중도층이 지지하는 정당을 지향한다, 이런 건데요. 사실 이 얘기는 예전에 바른미래당이나 국민의당 혹은 바른당 할 때 다 나온 얘기 아닐까. 그래서 새로운 보수 야당으로서 이런 가치 추구 이런 것들이 과연 가능할까,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많던데요. 네, 2030, 중도층, 이거는 선거 때마다 어느 당에든 그렇죠. 내세우는 거고요. 네네. 제가 생각할 때는 이번에 유승민 신당이라고 그냥 편리하게 말하죠. 네. 유승민 대표가 이끄는 정당은 좀 철학적으로 반듯하고 차별화된 그걸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 저는 그거는 잘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네. 문제는 선거가 그거 가지고 하는 건 아니죠. 네. 선거를 그거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 어차피 그런 지향성은 다 누구나 갖고 있으나 문제는 얼마나 실천을 잘하느냐의 문제이니까 좀 지켜봐야 된다, 이런 취지인가 봐요? 실천이라기보다 선거는 구도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요? 선거는 구도가 중요하다. 선거는 제일 처음이 구도죠. 네. 그럼 구도를 지금 잡기 위해서는 별로 유리하지가 못하죠. 네. 유리하지 못하다? 네. 아주 너무 솔직하신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요. 그 보수 야권이 변혁을 중심으로 재편이 되면 사실은 내년 총선 150석 이상을 목표다, 이런 얘기하고 있기도 한데 이게 가능합니까? 창당할 때는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2016년 총선 때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대표도 100석 이상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시작을 했죠. 네네. 네, 그래서 제 기억에 3월 말인가 제가 인터뷰할 때 40석 근접하게 할 거다 했더니 어떤 기자가 그게 말이 됩니까? 그래요. 너무 많이 본다고. 근데 사실 제 말이 맞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선거하다 보면 그런 감이 와요. 네. 그러니까 일단 150석은 좀 무리지만 그래도 일정 정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네, 그건 또 두고 봐야죠. 근데 현재 이렇게 구도로 볼 때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네, 솔직히. 네. 구도는 좋지 않다. 너무 솔직하게 정말 정확히 말씀해 주시죠. 2016년 국민의당보다 더 어렵다고 봐야죠. 현재 구도. 그렇죠. 국민의당이 갖고 있는 구도는. 네. 네. 좋습니다. 자, 이제 하태경 의원 얘기 잠깐 해보면, 하태경 의원 말에 따르면 안철수 전 대표도 12월 중에는 입장을 정리할 거다, 우리 열어놓고 있다, 합류할 거다, 이런 얘기 하고 있던데 맞습니까? 그거는 안철수 대표를 상대로 한 얘기가 아니고, 네. 이른바 안철수 계라는 그 비례의원들 한 7, 8명 있지 않습니까요? 네. 그 사람들한테 빨리 들어와라,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못하는 그 비례의원들도 좀 자기 생각과 자기 철학이 있어야지, 안 대표가 확실한 입장이 없으니까 우리는 행동을 유보하겠다. 나는 그것도 좀 아니라고 봐요. 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김삼합 의원, 지금 현재 비례대표 하시는 안철수계의 대표적인 인물인데, 김삼하 의원하고 제가 이제 사석에서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었는데, 그분 얘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태경 의원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좀 시간을 조금 보고서 그쪽으로 합류할 것이 분명하다는 듯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그렇게 보는 경우가 많죠. 그 중에 또 다른 사람과 좀 차이가 온도차가 있다고 보는데. 그렇죠. 네, 이제 문제는 현재 비례대표 의원들이 이제 당적 이탈이 안 되니까. 네, 그렇죠. 그렇게 하게 되면은 또 이제 손학규 대표가 또 제명을 안 시키고 당원권 정지 또 할지
그렇게 되면 또 물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바른미래당 비례. 아이고, 그거 아주 복잡하게, 좀 부끄럽게 돼 있죠. 지금 한 6분 정도 돼 있는 거죠? 지금 비례 의원들. 뭐, 그쯤 된다고 봅니다. 네. 하여튼 좀 너무 계산하기까지 계산도 복잡할 정도로 상황이 돼버렸다 이런 얘기인데요. 근데 유승민 전 대표는 또 대구에서 시작한다. 대구의 아들이다 이런 얘기해요. 대구 출마를 시사하는 걸로 보이는데 수도권 출마가 오히려 더 상징적인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떻습니까? 근데 이제 유승민 대표를 좀 잘 아는 사람들은 네. 그 사람 성격상 대구에 갈 거다. 자기 지역구 갈 거다 이렇게 봤죠. 네. 그렇게 잘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원래 뭐라 그럴까요? 뭐 고집이라 그럴까요? 네. 뭐 자기 생각이 강한 사람 아닙니까요? 네. 네. 근데 대구로 가면 배신자 그 아이콘 이렇게 지금 돼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이제 뭐 배신당이라고 부르죠. 거기 네. 대구 경북에서는 무찌르자 배신당 뭐 이런 무찌르자 배신당. 네. 그런데 2016년에는 참 대구 유권자들이 김부겸, 유승민, 홍일학 의원을 뽑았잖아요. 네. 그런 매직이 과연 또 있을까? 저도 참 좀 우울하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우울한 얘기를 막 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은 유승민 전 대표는 뭐 무찌르자 배신당의 아이콘이 되었다 하더라도 어쨌든 끝까지 대구를 놓지 않을 것이다. 네. 근데 그렇게 문제는요. 대구 경북 또 이런 또 특히 우리나라 보수층에 그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반감이 워낙 세기 때문에 그것을 넘기가 그게 차이가 2016년 그 총선하고선 상황이 다르죠. 그때 그 당시는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실망감이 컸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문재인 정권에 대한 증오감이 훨씬 크지 않습니까? 이젠 증오감이, 네. 거진 그 정도 수준되어 버렸죠, 한국 보수층에서는요. 왜 그러는 겁니까, 근데? 예. 지금 그런 상황이 나올만 하지 않습니까? 내노란불로 되던 데는 가장 큰 거죠. 조국 사태. 네. 이제 청와대에서, 청와대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 그래서 총선 기류가 다릅니다. 4년 전하고. 4년 전하고 분위기가 다른데 그때 당시에 비하면 지금은 훨씬 더 안 좋다. 여당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중도라 그럴까 이른바 개혁 보수니 중도 보수나 이른바 좀 그런 노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입지가 좁아졌네요. 좁아졌죠. 2016년에는 그야말로 양극단화된 그렇죠. 계파 정치에 이제 거기에 대한 국민들의 염증이 심해서 그 틈 사이를 국민의당에 성공한 거 아닙니까요? 지금은 상황이 또 바뀌었죠. 그때는 여당이 어부지리로 사실은 가져가는 게 많았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 이런 얘기네요. 그러면 앞으로 자유한국당하고 변혁신당은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별도로 가겠죠.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별도로요? 통합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봅니다. 황교안 대표가 있는 한. 네. 황교안 대표는 별로 보수 통합에 별로 관심이 없다고 봐도 돼요, 그러면? 말로는 한다 그러죠. 그러나 그렇게 될 수가 없다고 봅니다. 네. 말로는 한다 그러지만 사실 별로 특별히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신경도 안 쓸 것이다. 이렇게 보네요. 아니 본인은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데 네. 되지는 않죠. 네. 그렇군요. 그럼 변혁이 결과적으로 이제 창당한다 그러면서 바른미래당이 이제 공식적으로 거의 공식적으로 분당 절차에 들어가는 건데요. 바른미래당의 이런 갈등 어떻게 보세요? 뭐가 가장 안타까우세요? 저는 안타까운 점이 많죠. 처음부터 유승민 대표한테 이혜원 의원 통해서도 그랬고, 절대로 합당하면 안 된다, 다 망한다. 내가 또 몇 번씩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제가 어떤 라디오 거기서 한번 얘기했잖아요. 하태경 의원한테, 네. 당신도 한번 이제 당해보면 깨달을 것이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 기록이 있어, 언더 레코드 있어요. 그냥 절대로. 합당해서 절대로 안 된다. 네네. 그랬더니 결국은 이렇게 됐죠. 예. 그때 하태경 의원이 뭐라든가요? 난 안 당할 것이다 이러던가요? 모르겠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이상돈 의원은 일찌감치 이제 불출마 선언을 지금 사실은 하신 분이고 또 최근에 뭐 한국당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불출마 선언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진짜 불출마 선언해야 될 사람들은 안 하고 왜 좀 괜찮은 사람들만 자꾸 불출마 선언하느냐 이런 얘기 하는데 의원님 보시기에 솔직히 말해서 진짜 불출마 선언해야 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일단요, 저는 불출마 선언을 한 적이 없어요? 없고, 출마 선언을 안 한 거죠. 비례의원이 무슨 불출마 선언을 합니까? 출마 선언을 안 한 것뿐이다? 내가 분명히 바로잡아야 되고요. 네네. 요새는 마치 투재선은 괜찮고 다선은 문제가 많다 그러는데, 저는 그거 아니라고 봐요. 그야말로 제가 볼 때는 턱없는 강경론을 펼치는 게 초재선이 많습니다. 노무현 정권 때에도 초선들이 탈레반이라고 불렸잖아요. 네네. 지금도 내가 볼 때는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마치 뭐 다선 의원들은 무슨 구악이고 초재선은 뭐 참신하다. 저는 그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선 의원 중에서는 현실에 입각한 타협 정치를 추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훨씬 다선 의원들이 많아요. 나는 그래서 요새 뭐 언론도 보고 뭐 턱없는 주장이 좀 마치 정설인 것처럼 이렇게 생겨나는 것 같아서 이건 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선 의원들이 일단 중심을 잡아줘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물론 다선 의원들이 뭐 지옥고 어떻게 터잡아서 뭐 이렇게 몇 번씩 한 사람들도 참 문제가 있지만은 그래도 다선 의원 중에서는 그래도 좀 그야말로 정치답게 이끌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쪽에 난 많다고 봐요. 그러면 의원님, 우리 정치 지형에서 결국 거대 양당을 대체하는 대한정당은 불가능한 거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오히려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종합해 볼 때? 대한학과 어느 한쪽이 그냥 좀 무너져 버리면은 이제 좀 대한정당의 정당이 되겠고 또는 또 영국의 자유민주당 같은 제3당이 설 수 있는 기반은 기초는 있다고 봅니다. 한쪽이 무너져야 됩니까 그러면? 아니 그렇지 않죠. 영국의 자유민주당은 의석수는 작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죠 그때.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국민의당이 그 실패한 데 대해서 저로서 참 안타깝고 뭐 좀 후회되는 바가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미래당 이상돈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예.